자체 동력 상실 경보. 불꽃 야구 파이터즈의 성공 신화가 도리어 팀의 존립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한 주 만에 5명의 핵심 정예 자원, 박찬영, 김경욱, 임상우, 김민범, 그리고 박준영 을 프로 무대로 송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나 이는 동시에 파이터즈라는 기동 부대의 전투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출혈로 기록될 것이다. 총원 23명으로 시작했던 로스터는 순식간에 18명이라는 최소 생존 인원으로 급감했다. 전력의 핵심을 이루던 투수와 야수진의 뼈대가 흔들리는 가운데 남은 시즌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술적 운용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화려한 프로 진출의 불꽃 뒤에는 남겨진 팀이 감수해야 할 처절한 전력 공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불꽃 야구는 현재의 완전한 성공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초래한 극도의 불안정성이라는 최악의 난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프로젝트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전략적 도전이 될 것이다. 불꽃 야구 파이터즈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은 바로 인력 운용의 한계다. 23명에서 18명으로의 축소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경기당 가용할 수 있는 옵션의 폭 자체가 질적으로 붕괴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로스터는 투수 6명, 포수 1명, 내야수 4명, 외야수 7명으로 재편되었다. 이 구조는 특히 두 가지 핵심 포지션에서 전술적 취약점을 노출한다. 첫째, 투수진의 깊이 부족이다. 6명의 투수는 장기 리그를 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에 불과하다. 선발과 불펜을 분리 운영할 경우 주축 선수의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단 한 명의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도 팀 전체의 마운드 운영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불꽃 야구의 특성상 정규 프로 구단처럼 퓨처스 리그를 통한 인력 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6인의 투수는 매경기 극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포수 1명이라는 구조는 대타나 교체 포수 운용의 여지 자체를 말소시킨다. 둘째, 포수 포지션의 단일화 리스크다. 주전 포수의 부재는 곧 경기 운영의 마비와 직결되며 현재의 얇은 투수진에게 있어 포수의 부상 또는 이탈은 투수 운용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내야수 4명 역시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부재 시대 수비 및 대주자 교체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후반부 접전 상황에서 감독의 전술적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즌 초반 쌓아둔 승수가 전략적 여유 자산이었으나 이제 이 잔여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지가 감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새로운 자원의 충원 없이는 남은 경기는 매 순간이 벼랑끝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6명으로 재편된 투수진은 물리적, 심리적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사 용어에서 최소 작전 능력은 임무 수행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는 매 경기마다 투수들에게 요구되는 이닝 소화 능력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 투수가 조기 강판될 경우 불펜 투수들은 예측 불가능한 장기 투구를 강요받게 되며 이는 곧 누적 피로로 이어진다. 프로 구단의 경우 이런 상황을 대비해 퓨처스 리그에서 새로운 자원을 끌어올리거나 로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이 시스템이 전무하므로 6인의 투수는 잔여 시즌 동안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며 투혼을 발휘해야 하는 휴식 없는 지속 작전의 상황에 놓인다. 만약 주력 투수 1명이라도 팔꿈치 통증이나 어깨 염증과 같은 심각한 부상 리스트에 오른다면 남은 팀의 마운드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닝 관리다. 이제 감독은 투수의 구위를 믿고 밀어붙이는 공격적 운용 대신 투수의 건강과 잔여 경기 일정을 고려한 극도의 수비적 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누적된 신체적 피로는 결정 피로를 유발하여 경기 후반 중요한 순간 투수의 제구력과 볼 배합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경기 후반의 승부처에서 감독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며 결국 팀의 승률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제 범위를 벗어난 투구수는 선수 개개인의 장기적인 커리어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인력 관리 윤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된다. 최소 전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는 이고난이도의 작전은 투수 개개인의 정신력 의존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있다. 포수 단일 전력의 지휘 통제 마비 위험. 포수는 야구의 심장부이자 마운드와 내야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 통제소다. 현재 로스터의 포수가 한 명뿐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체 선수의 부재를 넘어 경기 전체의 지휘 통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포수는 투수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상대 타자의 약점을 분석하며 수비진을 배치하는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주전 포수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극한의 연속 출장은 체력 저하를 넘어 판단 착오의 빈도를 높일 것이다. 체력이 고갈된 포수는 미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투수의 제구를 흐트러뜨리고 날카로운 볼 배합 대신 안전한 선택만을 고집하게 되어 상대에게 공략당할 여지를 제공한다. 게다가 경기 중 미세한 타격 부상이라도 입는다면 당장 다른 포지션의 야수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비상작전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이미 얇아진 내야외야 자원을 더욱 쪼개 쓰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 포수 1인 체제는 승리 확률을 높이는 전략적 시도라기보다는 재앙을 예고하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상대 팀에게 포수의 체력적 한계가 노출되는 순간 그들은 노골적으로 포수를 괴롭히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며, 이는 팀의 사기와 수비 집중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팀은 포수의 피로가 누적되는 경기 중후반에 지연된 공격 명령을 실행하여 포수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김민범과 박준영, 간절함이 빚어낸 두 상반된 감정의 기록. 2026 KBO 신인 드래프트는 선수들의 기량뿐 아니라 꿈을 향한 인간적인 간절함이 얼마나 강력한 동력이 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김민범과 박준영 두 대학 졸업 예정자의 상반된 반응은 e스포츠의 냉혹함과 동시에 따뜻한 진심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김민범이 드래프트 직후 어머니 앞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장면은 그가 겪었던 오랜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무게를 대변한다. 드래프트 지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성공의 기쁨을 넘어 그동안의 고독한 투쟁과 압박감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였다. 이는 지명이라는 명확한 성과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정면 돌파형 간절함의 표현이다. SSG 육성 선수 계약은 그 투쟁이 결실을 맺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반면 지명 소식이 즉각적으로 없었던 박준영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오히려 웃으며 안아주고 위로한 모습은 내면의 고통을 억누르고 책임감과 희망을 먼저 내세운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한다. 힘내. 뒷바라지 계속 해줄 수 있어. 특히 어머니의 안 끝났어.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마. 꿈만 잃지 마라는 응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선수의 꿈을 향한 무조건적인 후방 지원을 약속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 헌신적인 지원 체계가 박준영이 한화 입단 테스트에 집중하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 정신적 방어선이 되었을 것이다. 이 두 선수의 드라마틱한 데뷔는 불꽃 야구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 팀은 단순한 재기 무대가 아니라 프로 진출의 꿈이 좌절될 뻔한 극한 상황에서 선수 개개인의 정서적 지지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이었다. 박준영이 결국 한화 입단에 성공한 것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끈기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응원이 결합하여 이뤄낸 뒷심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간절함이 낭만을 넘어 현실이 되었을 때 불꽃 야구는 단순한 야구 콘텐츠를 넘어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번 프로 진출의 가장 흥미로운 전략적 포인트는 5명의 선수가 KBO 리그의 5개 다른 구단에 고르게 분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꽃 야구 프로젝트가 특정 구단에 합력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에 걸쳐 중립적인 엘리트 인력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인력 배출은
향후 불꽃 야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해석된다. 첫째, 프로젝트의 공신력 극대화다. 모든 구단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선수들의 잠재력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특정 구단과의 특수 관계나 담합 없이 순수한 실력과 잠재력으로만 평가받았음을 증명한다. 이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거쳐갈 잠재적 선수들에게 최고의 동기부여이자 획득한 기량에 대한 공정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또한 각 구단이 서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선별했다는 점은 불꽃 야구의 균형 잡힌 육성 역량을 반증한다. 둘째, 불꽃 연건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5명의 선수가 각각 롯데, 기아, KT, SSG, 한화에 포진함으로써 이들은 리그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향후 FA 시장, 트레이드 상황, 혹은 각 팀의 전력 분석 시 미세한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비공식 정보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KBO 리그의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미세한 촉매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진다. 프로 입단 선수들이 내년 시즌 각자의 팀에서 땀 흘려 성장하며 활약할 때 이들의 분산 배치는 리그 전체의 인재풀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은 불꽃 야구라는 깃발 아래 KBO를 누비는 특수작전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독립야구단이나 아마추어 팀이라는 기존의 정의를 완전히 뛰어넘어 KBO 프로리그로의 인재 재배치 및 숙련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고교대학 프로로 이어지는 수직적 육성 경로에서 실패하거나 누락된 잠재력을 집결시키고 극도의 실전 압박 환경을 통해 단기간에 프로 적응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재활성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는 이전에 존재했던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유산을 승계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 시스템으로서 한국 야구 인재풀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가치는 프로 구단의 육성 기회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점이다. KBO 구단들은 유망주의 성장 불확실성에 2에서 3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불꽃 야구를 통해 이미 실력과 멘탈리티가 검증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있다. 아래 목록은 이 시스템이 KBO 전체에 걸쳐 창출하고 있는 최강 불꽃 연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그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다. 이들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비정규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 지표로서 한국 야구계의 새로운 육성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 입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것 이상의 강력한 생존 능력과 극한의 승부 근성을 갖춘 정예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집계된 총 13명의 현역 및 복귀 예정 선수들은 이제 KBO 리그 10개 구단 중 절반 이상인 7개 구단의 핵심 전력 혹은 미래를 책임질 덱스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구단 간의 경쟁 구도에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군복무를 마친 상무 복귀 자원과 새롭게 합류한 드래프트 성공 자원이 융합되는 내년 시즌은 최강 불꽃 연건들이 리그의 판도를 움직이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예고하는 전략적 임계점이 될 것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활약은 개인의 성공 서사를 넘어 불꽃 야구와 같은 비정규 시스템이 전통적인 판 시스템이 놓치거나 포기했던 잠재력 있는 자원을 재발견하고 단기간에 숙련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실시간 성능 지표가 된다. 이러한 비정규 경로의 성공은 한국 야구계 전체에 인재 육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조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자기반성적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곧 KBO 리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불꽃 야구 프로젝트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의미한다. 불꽃 야구 시스템이 전통적인 KBO 판 시스템과 구별되는 핵심은 고위험 고보상의 심리적 환경 조성이다.
프로 구단의 퓨처스 리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불꽃 야구는 매 경기가 운명을 건 테스트라는 극한의 긴장감을 주입한다. 즉시 전력화 심리 훈련 프로 진출을 간절히 원하는 선수들은 단기간에 자신의 기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자기 주도적 동기가 강력하다. 이 비정규 시스템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는 프로팀이 퓨처스에서 2에서 3년간 투입해야 하는 멘탈 트레이닝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킨다. 불꽃 야구 출신 선수들은 이미 고압 환경에 대한 적응 훈련을 마친 상태로 프로 무대에 진입한다. 전략적 기회 비용 절감 KBO 구단들은 드래프트 하위 라운드나 육성 선수 계약을 통해 불꽃 야구 출신 선수들을 수급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고교대학 유망주 대신 성능이 검증된 즉시 전력 후보군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구단이 자체 판 시스템에서 발굴에 실패했거나 육성 과정에서 궤도 이탈했던 재활성화 자원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확보하는 지름길 전략을 의미한다. 상무 복귀 자원의 시너지 특히 유현인, 윤준호처럼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은 불꽃 야구 시스템을 통해 얻은 실전 감각과 긴장감 관리 능력을 군복무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을 가진다. 이들은 복귀 즉시 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중 검증을 마친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한화 이글스의 불꽃 여단 구축 한경빈, 황영욱에 이어 박준영까지 영입한 한화는 이들을 통해 젊은 선수단 내에 승리에 대한 굶주림과 강력한 자기 극복 의지를 주입하려 할 것이다. 이세 선수가 보여주는 간절함은 팀 전체의 훈련 분위기와 경기 집중력을 높이는 내부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 기아의 덱스 강화 롯데의 정현수, 박찬영과 기아의 김민주, 김경욱 등은 팀의 얇은 덱스를 보강하는 역할을 넘어 기존 주전 선수들에게 건강한 경쟁 압박을 가함으로써 팀 전체의 경쟁 구도 효율성을 높인다. 이들의 활약은 기존 선수들이 안주하지 않고 기량을 끌어올리도록 만드는 외부 충격 효과를 창출한다. 이들의 성장은 앞으로 프로 문턱에서 좌절을 겪은 많은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꿈이라는 메시지를 넘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사회적 유산이 된다. 이 시스템이 보여준 재활성화의 성공 사례는 한국 야구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인재의 육성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불꽃 야구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야구 인재의 육성의 제3의 경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10월 12일 직관 경기 파이터즈의 마지막 퍼레이드와 미래 전술 10월 12일 직관 경기는 단순한 시즌 경기가 아니다. 이는 박준영, 김민범 두 선수가 불꽃 야구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서 치르는 고별전이자 마지막 배치이며 남은 18명의 파이터즈가 자신들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하는 생존 선언전이다. 이 경기는 감동적인 이별의 장이면서 동시에 핵심 전력이 일탈한 팀이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전술 시연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불꽃 야구는 현재 성공에 대한 대가를 전력 약화라는 형태로 치르고 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방출자를 배출한다면 팀은 영원히 전력 보강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이 성공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팀은 결국 자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숙련 가속화 전술 기존 선수들의 기량 향상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이탈 속도보다 조직력 향상 속도가 빠르도록 운영한다. 이는 남은 18명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겠지만 팀의 평균 전력을 상향 평준화하고 내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새로운 인력 충원 전술 드래프트 탈락자 혹은 은퇴 후 재기를 꿈꾸는 선수들을 신속하게 물색하여 팀의 인력 풀을 보충하는 전략이다. 다만 새로운 자원의 팀 적응 및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술적 지연이 발생하며 즉시 전력화가 어렵다는 리스크가 따른다. 포지션 스위칭 전술 현재 외야수 7명 등 특정 포지션의 과부하가 걸린 자원을 활용하여 포수나 내야수로의 포지션 전환을 시도하는 고위험 고수익 전술이다.
이는 즉각적인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선수 개인의 적응 실패 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로스터 상태는 타이트한 운영을 넘어 운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투수나 포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없다면 남은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난조가 발생했을 때 팀은 치명적인 공백을 막을 수 없다. 불꽃 야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선수들을 프로로 보내는 배출의 미학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를 지탱할 수 있는 유입과 재생의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메커니즘의 확립은 단순히 선수를 채워 넣는 것을 넘어 팀의 운영 철학을 재정의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프로 구단의 팜 시스템처럼 지속적으로 선수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만약 이 중요한 전략적 구조 조정에 실패한다면 불꽃 야구는 결국 일회성 성공 신화로 남겨진 채 다음 시즌을 기약하기 어려운 소모된 부대가 될 위험이 크다. 지금부터는 성공을 관리하는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모든 구단 운영진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성장의 역설이다.